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열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불확실성과 공포에 휘둘리고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자꾸 빠져드는 걸까? 오늘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투자의 의사결정은 단지 지능이나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지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투자의 의사결정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투자에서 실패하는지는 때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식이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금융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며 투자에 대한 불신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 결정은 나의 능력이나 학벌보다 나의 성장 배경과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가적인 설명.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단순히 지식을 쌓고 좋은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결정은 우리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시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고 더 신중하게 투자하려고 합니다. 반면 8년 금융위기 이후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빠르게 회복하고 기회를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산다? 복권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를 단순히 운에 기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기회가 적고 자신들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권은 단순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예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주 큰 꿈을 꾸며 복권을 사거나 도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에게 복권은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심리적 압박이 복권을 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셋째,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정말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막상 은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실제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교육비나 지출에만 집중하고 은퇴 자금을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적인 설명.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만이 아닙니다. 불확실성과 공포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멀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준비를 미루고 결국 늦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불확실성과 심리적 압박은 우리의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게 만들죠. 넷째, 투자의 결정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정말 자기 주도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결국 투자의 의사결정은 우리가 태어난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우연적인 요소가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든 어디에서 자랐든 어느 나라에서 살았든 그 시점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부가적인 설명. 모든 사람은 투자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결정되는데 이는 우리의 성격, 자라온 환경, 그리고 시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 미국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주식 투자에 더 개방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열어도 결국 공포와 불확실성이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지식이나 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시기와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투자를 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세대적 경험과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음 세대에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 가치, 그리고 믿음을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기술적 방법은 배워도 부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심리적 접근법은 간과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그의 책 돈의 심리학에서 돈과 사람의 관계를 탐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그는 돈을 다루는 지혜가 단순한 수학적 이해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부를 쌓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조급함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 자유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도구일 뿐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우절은 또한 지나친 재정적 목표 추구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당신이 가진 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당신에게 주는 감정과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유함은 외부의 모습보다도 더 내면의 평온과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돈을 현명하게 대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계산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꾸준함과 절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의 감정은 자주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욕망은 잘못된 결정을 부추기며 충동적인 행동이 결국 우리의 노력을 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란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이고 그 부는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부를 지키는 가장 큰 열쇠는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돈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항상 더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결국 당신의 삶과 선택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벌었는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했는지를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재정적 성공이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태도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듯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미래를 형성합니다.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의 자유와 평온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 배움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나 경제 상황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지출 습관, 저축률,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선택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하우절은 삶에서 진정한 부를 느끼기 위해서는 감정과 충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보다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우리의 삶에서 돈이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심리적인 도구임을 상기시킵니다. 소비와 저축, 투자 모두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믿음과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부를 이루는 지름길은 없으며 꾸준함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모든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입니다. 당신의 부는 당신이 정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그 부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하듯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닌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한 돈, 그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하는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라는 말에는 시간의 힘에 대해 다룹니다. 그는 부유함은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는 작은 노력들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빠른 수익보다는 조기 투자와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을 두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부의 축적에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긴 시간 동안의 인내가 성공적인 재정적 성장을 이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에서는 부를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돈을 빠르게 얻을 수 있지만 그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절제가 필수적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자기 통제가 부를 지키는 핵심이며 많은 사람들이 초기 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개념에 대해 이 표현은 극단적인 사건이나 드문 예외적인 상황이 전체 시장이나 경제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 예를 들어 금융위기나 자연재해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의 판단을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투자할 때 큰 변화나 드문 사건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평생을 투자한다면 당신이 오늘 또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내린 의사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 안 되는 날에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투자의 천재를 훌륭하게 정의해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즉,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즉, 투자 수익률보다 수량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입니다. 이것이 돈이 지닌 내재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페라리 끄는 것을 꿈으로 또는 목표로 삼곤 한다. 하지만 모순적이다. 나를 보는 남들의 시선에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은 당신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을 건너뛴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돈으로 감사한 무언가를 사는 것은 생각보다 그런 존경이나 칭찬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부의 정의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 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가늠한다. 자동차, 집,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같은 것 말이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유와 유연성을 원한다.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쓰지 않은 금융자산뿐이다. 우리는 돈을 쓰지 않는 순간에만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불안 당신이 보여주지 않고 숨겨둔 것입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소비는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부는 당신의 선택과 자유를 확장시키는 내면의 자산입니다. 결국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사고 자유를 사고 마음의 평온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하듯 부를 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자 우리의 인내심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에 부를 쌓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단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자유와 행복입니다.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목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끝없는 경쟁 속에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투자든 소비든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삶에 맞게 설계된 고유한 게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여정은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모건 하우절의 말처럼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게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의 길입니다. 비관주의의 유혹에서 비관주의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는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비관주의는 때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가장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낙관주의는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긴 시간과 인내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한 신뢰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실패도 성공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관주의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예를 들어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예를 들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 성공한 삶이 곧 부유한 삶이라는 가정. 그러나 모건 하우절은 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 일깨워줍니다. 돈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이지만 절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힘과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 믿지만 그 끝없는 추구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했던 행복과 평온을 놓치곤 합니다. 간절함과 맹신은 우리를 오히려 눈멀게 하고 자신만의 길을 잃게 만들죠. 부는 결코 당신의 가치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돈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것을 추구하는가? 그 답이 분명할 때 비로소 돈은 당신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는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돈은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의 반영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은 심리적인 도구라고.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 충동,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반영된 것이다. 부유해지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수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돈을 어리석게 사용하는 사람은 나나도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람들은 자주 부를 삶의 목표로 삼지만 진정으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돈이 우리 삶의 자유를 얼마나 더 넓혀주는가입니다.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를 자제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와 평온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조언은 나의 아이들에게 말한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지만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 믿지 마라. 대신 돈을 통제하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불안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끔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선택에 있다. 돈을 대할 때는 항상 내 가치와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삼아라.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다. 시간은 가장 큰 자산이다. 돈을 쓰고 싶을 때 한번 멈춰 서서 생각해라.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의 욕망인지. 돈은 도구다. 그것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너의 삶을 주도해라. 너는 내 스스로 선택한 삶이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